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지난 몇 번에 걸쳐서 커피를 맛있게 추출하는 법과 커피와 관련된 몇 가지 장비와 도구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와인도 간단하게 실패 없이 와인 고르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다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안내를 해드려서 오늘은 그 문외한이 저도 와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입니다. 뭐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소믈리에 클래스라든가 이런 걸 들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문외한입니다. 완전 문외한인데 근데 아마 웬만한 그 전문 교육 받으신 분들보다는 제가 와인을 더 잘 고를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게, 시리즈 첫 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젊은 시절에 첫 직장이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이라 가지고 한 6년 정도 이제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 지역에 살았는데, 그 1989년도에 가서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만났는데 귀국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89년도에 갈 때 그때만 해도 해외여행이 이제 자유화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한국인이 뭐 전혀 없었습니다. 뭐 끼케짜 뭐 몇 개 도시에 외교관 몇 분이 계시는 정도 그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는 이제 학생 신분으로 갔죠. 학생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어, 뭐, 1년에 한 번씩 이제 한국으로 휴가를 왔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한국으로 휴가를 오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어,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한국 음식을 먹을 일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가요? 없었기 때문에 뭐 100% 6년 내내 100% 오로지 유럽식 식사만 했습니다. 그 유럽식 식사가 한국인인 동양인에게 잘 안 맞습니다. 육식이 많고 그리고 빵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나면 늘 더부룩해요. 더부룩한데 그리고 또 유럽 전체가 스퀘질 토양입니다. 스퀘질 토양이라서 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서 그 식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소화가 안 돼서 뭐 젊은 20대 중반이죠. 제가 25세 갔으니까 24살이었나? 2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소화가 안 돼서 혼났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이 그 와인과 식사 때마다 와인과 맥주를 마시는 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일단 물이 워낙 안 좋고 그리고 또 물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육식을 그 고기를 소화를 잘 못 시켜요. 그래서 와인을 곁들여서 마시든지 아니면 식사 때마다 아니면은 그 맥주를 곁들여서 마시지 않으면 소화 자체가 안 돼요. 소화 자체가. 그래서 유럽의 와인과 맥주가 유명한 겁니다. 근데 맥주는 또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기 때문에 또 가스가 있고 그래서 식사 때는 보통 맥주보다는 와인을 이제 주로 마시게 됩니다. 와인을. 그래서 6년 동안 하루 세 끼, 뭐 세 끼까지는 아니지 하루 두 끼겠죠. 그냥 아침은 보통 이제 뭐 간편하게 뭐 오렌지 주스에 뭐 그, 그 조그마한 빵 하나 정도 먹는 게 다니까 6년 동안 매일 이제 최소 무조건 두 잔 이상의 와인을 마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6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와인의 맛을 저도 모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으로 와인 맛을 아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와인 맛은 감별을 잘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저처럼 와인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실패하지 않고 이제 좋은 와인을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와인을 마시고 싶어서 이제 예를 들어 가끔 가다가 와인 마시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와인 코너에 가서 사야 되겠는데 뭘 사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를 아마 누구나 겪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와인을 정확하게 고를 수 있다면 굉장히 뭡니까? 편리합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첫 번째는 무난히 와인을 정확하게 맛있는 와인을 실패하지 않고 고르는 방법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모든 한국인이 좋아할 만한 굉장히 괜찮은 와인이 있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아주 괜찮은 그 와인을 한 종류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와인을 고르는 부분입니다. 와인도 보면 이제 전문 용어가 있죠. 뭐 바디가민이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전문 용어가 있는데 저 그런 거 한 개도 모릅니다. 그걸 알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그 전문 소믈리에들 얘기고 일반인들이 그거 실제로 바디감이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어, 자, 일반인이 와인을 고르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자, 이게 제가 이제 굉장히 즐겨 마시는 와인입니다. 굉장히, 이 브랜드를 제가 엄청나게 좋아해요. 엄청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칠레산인 것 같아요. 칠레산인 것 같은데, 몇 종류 나옵니다. 까시렐로입니까? 스페인이겠죠, 그죠? 델 디아블로. 이 칠레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칠레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은 카메라에서 보면은 요거만 보면 됩니다. 13.5%. 요거만 보면 돼요. 요것만 보면은 그 와인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와인에서 이제 알코올 함유량이죠. 그죠? 알코올 함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 와인의 13.5%죠. 그죠? 13.5%인데, 음, 그, 이게 높은 게, 이 알코올 함유량이 높은 게 이제 좋은 와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무방합니다. 무방해요. 그 숙성이 꽤 잘 됐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이렇게 와인콘에 가지고 보면은 11%도 안 되는 와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9%짜리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맛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가 좋으냐? 이게 이제 12.5%에서 13.5% 정도로 고르시면 제일 적당합니다.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3.5%면 좀 독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면 12.5% 정도 고르시면 돼요. 고르시면 되고, 저처럼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살짝 알코올기가 좀 있는 게 좋죠. 그러면 13.5% 정도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이제 도수가 약하면은 맛이 없습니다. 숙성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숙성이 어느 정도 제대로 돼야지만 이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다면 남성분은 13.5% 정도, 여성분은 12.5%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그 13.5%가 되는 와인이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 와인 콘에 가지고 쭉 보시면은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보시면은. 그래서 어떤 거는 14%가 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와인이 좀 거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남성분들한테는 13.5%가 제가 봐서는 제일 적당해요. 이게 저 뭐냐
방금 냉장고에서 끄집어내다 보니까 이 물기가 많습니다. 좀 물기를 좀 닦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와인이 항상 집에 한 대여섯 병 있습니다. 요 브랜드가 정말 추천할 만한데 딱 적당해요. 딱 적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와인은 그 비싼 거를 살 이유가 없어요. 보통 이제 그 10,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10,000원. 제가 이걸 갖다가 9,800원인가 줬을 거야, 아마. 정찰로 따지면은 11,000원 정도인데, 이게 항상 할인을 할 때 사면은 한 9,800원, 9,000원 정도 되면 9,500원 정도 하면 충분해요. 그 유럽인들한테는, 그 한국인들한테는 와인이 일종의 뭡니까 특식이잖아요. 특식인데 유럽인들한테는 물이에요, 물. 물 대용이기 때문에 물이 비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막 비싼 와인 가지고 막 폼 잡으면서 먹는 거 보면은 어떤 데는 살짝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싼 와인도 있어요. 물론 뭐 예를 들어 숙성한 지가 뭐 몇백 년 된 와인이 보면 이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몇 년 산 와인, 몇 년 산 와인이 유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해에 포도 농사가 잘 되는 해가 있어요. 포도 농사가 늘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는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해에 나왔는 와인은 대단히 이제 품질이 우수하죠. 그런데 그거는 정말 뭐, 그 특별한 경우의 얘기고 일반인은 와인을 그렇게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시지 않고 저렴해요, 와인이. 보통 와인을 뭐 아마 유럽에서는 아마 저도 유럽 가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 보통 뭐 한 보자 얼마지? 우리나라 돈으로도 하면은 뭐 한 5, 6천 원 정도의 와인을 옛날에 다 마시더라고요. 마시고 그래서 와인 가지고 막 폼 잡고 막 왜냐 뭔가 멋있어 보이고 뭔가 뭐랄까 수준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와인은 그냥 물이에요, 물. 그래서 비싼 와인 마시는 거는 좀 상당히 웃기는 얘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래요. 뭐 유럽 사람들 상당수가 좀 웃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특수층들,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싼 거 마시겠죠. 근데 일반인들이 뭐 와인을 뭐 몇십만 원짜리를 마신다? 좀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와인 코너에 가서 굳이 비싼 거를 저는 아예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호기심 삼아 사서 마셔보니까 와인이 한 10만 원대 넘어가면은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건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좋은 게 뭐냐면 좋은 게 부드러워요. 예,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맛도 이제 괜찮고 그런데 평소에 뭐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 와인이 딱 적당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해가지고 와인을 고를 때는 그냥 요거만 보세요. 요거만 보시고 한 3% 이상이면은 괜찮은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마셔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평소에 와인을 마시는 사람이야 이제 어디서 사는지 다 알죠, 그죠? 아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선물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 아니면은 정말 심각하게 예를 갖춰야 되는 분이 아니면 이 정도 와인으로 충분합니다. 굳이 비싼 거 선물할 하는 이유 없어요. 없고 오히려 그거는 와인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와인을 어디서 어떻게 사는 게 그러면은 실패하지 않고 사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가시면은 와인 코너가 있죠, 그죠? 와인 코너가 있고 규모도 꽤 됩니다. 저는 이제 집 근처에 롯데마트에서 주로 사는데 이것도 거기서 샀죠. 가가지고 그 직원분한테 와인을 권해달라 그러면 돼요.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와인을 하나 권해주세요 이러면은 이 와인도 맨 처음에 이 와인을 제가 마신 지가 광교를 이사 오고 난 뒤부터 이 와인을 마시는데 이 와인도 그래서 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그 괜찮은 와인을 권해줍니다. 보통 요 가격대 정도를 권해줄 거예요. 아마.
요 가격대.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와인을 골라주세요. 이러면은, 추천해, 그러면은 대부분 괜찮은 와인을 추천해 줍니다. 이 와인 정도를 추천해 줄 거예요. 그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와인을 추천해 주면 한 서너 개 추천해 주면은 그 중에서 요걸 딱 보시면 돼요. 요걸 딱 보시고, 뭐 10, 한 3%, 13.5% 정도 되는 거를 딱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가격대는 뭐 너무 저렴한 거는 또 너무 거칠어요. 너무 거칠고, 그리고 와인이 보면 맛이 여러 가지인 거는 다들 아시죠? 와인이 보면 이제 단맛이 있고, 쓴맛이 있고, 떫은 맛이 있고, 보통 이제 단맛, 쓴맛, 떫은 맛, 뭐, 요 정도의 종류의 맛이 있는데, 그 보통 이제 와인을 거의 안 마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맛을 선호합니다. 근데 단맛이 의외 보면 제일 수준 낮은 와인입니다. 수준 낮은 와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와인이 괜찮으면 약간 떫으면서도 조금 쓴맛이 나요. 요게 딱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리고 뭐 바디감이니 뭐니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이제 와인 코너에 가면은 이제 와인에 이렇게 뭐 바디감, 뭐감 이래가지고 이제 그 표가 있죠, 그죠? 표가 있습니다. 표가 점으로 이렇게 뭐 바디감 점 4개 뭐 이런 식으로 뭐 단맛 점 몇 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 점이 골고루 많은 와인이 좋은 와인입니다. 골고루 많은 와인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져도 꽤 괜찮다. 근데 재밌는 게 뭐가 재밌냐면은 반드시 비싸다고 점이 많은 건 아닙니다. 반드시 비싸다고. 그렇게 저렴한데도 점이 이렇게 빼곡하게 많은 와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요겁니다. 그런 와인을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알아두시면 되게 편한 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한국인들이 뭡니까? 기절초풍하게 좋아하는 와인이 딱 한 종류 있습니다. 모든 이 와인을 싫어하는 한국인은 저는 절대로 없다고 장담하는 와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보졸레 누보입니다. 보졸레 누보.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은 모르실 겁니다. 아마. 와인 중에서 이제 보졸레 누보라는 와인이 있어요. 그게 어, 좀 특별한 와인이에요. 좀 특별한 와인인데 그게 1년 그 이제 와인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와인이라는 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오래 숙성하면 숙성할수록 좋은 건 사실인데 근데 유럽인들이 와인을 평소에 물 대신 먹는다 그러죠. 실제로 그래요. 실 대신 반주로 이제 그 와인을 반주로 먹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와인 소모량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아마 웬만한 가족들은 1년에 제 생각에는 1년에 뭐 한 500병 이상 마실 것 같아요. 가족이 머릿수가 좀 되면 1년에 몇천 병 마시는 가족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1000병 정도 마신다. 1000병 이상을 마시는 가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1000병이면은 하루에 한 두세 병이죠, 그죠?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식사 때마다 이제 와인을 한 잔씩 두고 먹으면은 식사 한 끼 때마다 와인을 한 병씩 나가죠, 그죠? 그러면은 하루에 두 끼면 두 병씩 나가는 거, 그럼 1년에 700병 아닙니까, 그죠? 그 1000병 아주 우습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1년에 1000병씩이나 사 먹어야 되는데 그 와인이 한 병 한 병이 전부 몇십만 원씩 하면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귀족들이나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먹지. 일반인들은 보통 뭐, 1000원, 1만 원 미만, 뭐 5천 원에서 만 원 정도의 와인을 마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보면은, 와인이라는 건 일반인들이, 이제, 유럽에서 일반인들이 평소에 마시는 건데, 유럽인들이 제일 많이 마시는 와인이 뭔가, 보졸레 누보입니다. 보졸레 누보.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게, 보졸레 누보는 다른 와인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 해에 이제 추수했는 그 포도로 그 해에 담궈서 마시는 와인이에요.
그 와인은 보통 이제 담그고 난 뒤에 술을 담그고 난 뒤에 몇 년 있다가 마시잖아요. 그런데 보졸레 누보는 아닙니다. 원래는 포도로 이제 와인을 만들고 그리고 원래 먹는 거예요. 그게 보졸레 누보예요. 그게 그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나오는 날이 아마 10월일 겁니다. 그 저 인터넷 뒤지면 나오는데 그 보졸레 누보가 나올 때는 그 이제 그 하여튼 뭐 예를 들어가지고 10월 뭐 넷째 주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넷째 주 목요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보졸레 누보가 나올 때 되면 이제 온 거리에 유럽에 온 거리에 마트에 이제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어요. 어, 현수막에 걸립니다. 그 몇 월 며칠 날 보졸레 누보가 나온다고 이제 그 현수막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짠 하고 나오죠. 나오면은 그러면은 뭐 장관입니다. 장관. 저도 맨 처음에 보졸레 누보 유럽에 처음에 가가지고 보졸레 누보가 나오는 날을 잊지 못하는데 어느 날 제 연구소에서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면은 이제 집에 거의 다 가면은 오른쪽에 이제 그 점보라고 이제 대형마트가 있어요. 대형마트가 있는데 그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카트를 끌고 어떤 사람 카트를 두 개씩 끌고 줄 쫙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해 보니까 보졸레 누보가 나오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한 집에 대부분 집이 몇백 병씩 사요. 왜냐면 1년 동안 먹을 걸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 가족이 총동원됩니다. 전 가족이. 전 가족이 뭐 다 나와가지고 한 명 1인당 카트 한두 개씩 끌고 이제 카트에 뭐 와인만 산더미처럼 사져가요. 뭐 보통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부부밖에 없다 이러면은 뭐 제가 봐서는 뭐 한 400병 정도 사겠죠. 근데 대학생이 있는 뭐 그 대학생 자녀가 두 명 있는 가정이 되면 한 1000병 정도 살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카트가 이제 크도 카트 하나에 몇 병 안 들어가잖아요. 그걸 갖다 하루 동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싸다 나르는 거예요. 전 가족 총동 그래가지고 이제 집집마다 이제 유럽도 보면은 이제 대부분 단독주택에 살잖아요. 단독주택에 보면은 대부분 집이 지하에 이제 와인 저장고가 있습니다. 왜냐면 1000병씩을 와인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대부분의 집이 지하실에 이제 사이즈가 크든 작든 이제 와인 저장고가 대부분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졸레 누보가 나오면 1000병을 사가지고 이제 우리 가족은 한 1000병 정도 먹으니까 1000병 사가지고 일주일 내내 사다 나르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작은 거 차곡차곡 사는 거 사가지고 이제 1년 내내 마시고 다음에 보졸레 누보가 나올 때까지 또 마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와인을 몰라서 그럴지 모릅니다만은 제가 마셔본 와인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는 보졸레 누보예요. 보졸레 누보. 그 보졸레 그래서 저도 해마다 유럽에 살 때 보졸레 누보 나오는 날을 목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트에 보졸레 누보가 나오는 날짜가 딱 공고가 되면은 뭐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기다려집니다. 기다려져가지고 뭐 저는 혼자 사니까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저도 한 100병 정도는 샀어요. 100병 정도 사가지고 이제 창고가 따로 없으니까 이제 세탁실에다가 이제 가지런히 기재해 놓고 마시던 그 기억이 있는데 이 보젤르 누가 참 신기한 와인인데 신기한 와인인 게 일단 한국인들이 대체로 달달한 걸 좋아하잖아요. 원래 막 추출했기 때문에 이 와인과 포도주스 중간쯤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도 알코올 성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기 굉장히 괜찮으면서도 아주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으면서도 알코올 성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봐서는 한국인들이 가장 입맛에 맞는 와인은 장담하는데 보졸레 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보졸레 누보가 얼마에 썼냐면은 제가 지금 89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물이 이제 물이 한국인들은 에비앙이 최고의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에비앙은 싸구려 물이고요. 유럽에서 가장 이제 비싼 물은 이제 볼빅이라고 있어요. 볼빅이라는 물이 제일 비싼 물인데 에비앙 가격의 2배가 넘었습니다. 2.5배 그 정도 했는데 어, 그
보절레 누보 한 병이 볼빅보다 저렴했어요. 물값보다, 생수값보다 저렴했습니다. 그러니까 볼빅이 보자 한 그때 2.5스위스 프랑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700원이었으니까 환율이 27이 14, 천한 6, 700원 되네요. 물 한 병에 천한 6, 700인데 생수 한 병에 그게 그때 보절레 뉴보가 한 병에 2프랑, 2스위스 프랑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아마 제 생각에 보절레 누보가 현지에서는 유럽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병에 아마 한 4, 5천 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만 원에 버리면 왜 됩니까? 만 원에 버리면 천 병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와인에만 유럽인들이 그저 뭐고 경제적 여유가 현금 여유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 1,000만 원이 못 사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마 유럽에서 지금도 아마 보절레 누보 한 병에 아마 3, 4천 원? 그 정도 할 것 같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올리려고 인터넷을 좀 뒤지니까 뭐 갑자기 보절레 누보 얘기를 하려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 병 사 먹고 싶어가지고 어, 사 먹고 싶어가지고 보니까 2만 얼마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데 이게 2만 얼마 할 와인이 아니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팔던 이게 예를 들어 9,800원 하면은 이것 값의 반이 돼야지 되는데 그러면 5천 원 정도 해야 정상인데 2만 원 막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몇 년산 이래 놨더라고. 보졸루보의 몇 년산이 뭐 중요합니까? 보졸루보는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봄이 2024년산이 정상인 거예요. 버절레 누보를 보면서 막 이게 뭐 10년 동안 숙성해 이러면 그 사람 진짜 진짜 와인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죠. 제가 아무리 와인에 대해서 몰라도 그 정도로 모르진 않죠, 그죠? 그래서 그 유럽에 혹시 여행을 가시면은 보절레 누보를 근데 보절레 누보가 1년 내내 나오진 않아요. 그때 나오는 철에 나오고 다 팔려버립니다. 다 팔려버리기 때문에 한 두 달 지나면은 이제 그 마트에 없어요. 그냥 다 팔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타밍맞게 유럽에 뭐 10월 말이나 11월에 가시면은 그때는 보절르 누보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꼭 사드셔 보십시오. 드셔보시면은 장담하건대, 야, 이래서 그때 목수가 꺼냈거니, 야,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일본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졸르보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마다 들어오는 거 같는데 일본이 뭐 와인의 역사가 워낙 오래됐죠. 1600년대부터 마셨으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도 일부 비싸긴 비싸는데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졸레 누보가 혹시 이제 나오는 그 구할 수 있으면 한번 사서 한번 드셔보시오. 1년 지난 건 드시지 마십시오. 1년 지난 거는 보졸레 누보라고 얘기 뭐 합니다. 뭐 하고 뭐 늦가을이나 이제 겨울쯤에 이제 보절루 한국에 들어오면은 드셔보시면은 뭐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하여튼 저지단 건 그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와인은 보절레 누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와인은 뭐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 아니고 요거 보고 13에서 13.5% 정도 되면 괜찮은 와인이고 가격은 뭐 많은데 만 원, 뭐 만 원, 2천 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충분하고 그리고 그 와인의 맛을 나타내는 이제 그래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 뭐 바디가 무슨가 그 그래프에서 점이 최대한 많은 골고루 점이 많은 와인이 나쁘지 않은 와인인다. 요것만 아셔도 어, 시청자분 본인이 와인을 이제 사 마실 때 충분한 정보일 거고, 그리고 더구나, 누구 뭐 이사를 했다든가,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남의 집에 갈 때 이제 와인을 많이 선물하죠. 유럽이나 미국은 그 와인을 정말 많이 가져갑니다. 낯선 집에 방문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와인을 사가지고 가죠. 좋은 거 안 사가는데 요 정도 사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와인도 와인이죠. 꽃을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웃에 이제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오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얼굴을 틀어 이제 가져오죠. 그때 이제 꽃을
이게 꼭 괜찮더라고요. 생화를 인제 꽃다발을 예 가져가 가지고 그 인사를 하고 뭐 현관에서 인사하고 빠이빠이 하죠. 그죠? 그러면 인제 주인이 뭐 초대하겠다 그러든지 뭐 안 그러든지 그러겠죠. 어 요즘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이웃집에 그 지인 집에 초대받았을 때 와인을 보통 많이 사 가지고 그때 어 좀 막막하잖아요. 와인을 내가 사긴 사 갔는데 어떤 와인을 사 가면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싼 와인 사 간다고 예의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무식한 저처럼 와인에 대해서 완전 무리하니 실패하지 않고 나쁘지 않은 와인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 봤습니다. 이 와인 괜찮습니다. 드셔 보십시오. 이게 제일 많이 파는 와인이기도 해요. 칠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